1907년 영국에서 시작된 스카우트 운동. 오늘날에는 세계 171개국, 3천만 명이 넘는 청소년을 하나로 이어주는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청소년을 하나 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함께 스카우트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비영리 단체가 100년 가까이 꾸준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이 단체는 창립 100주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활발한 청소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상이 눈길이 예. 가요. 단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예, 우리 스카우트 단복입니다. 예, 이 지도자 단복입니다. 대원 단복은 좀 다릅니다. 예. 한국 스카우트 연맹 대부분 알고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도에 영국에 있는 육군 장교 베든 포일 경께서 영국에는 크라운시 섬에서 청소년 20명과 함께 시범 야영 활동을 하면서 스카우트 운동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22년도에 조선소년군이라고 창단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년적국대라고 해서 창단을 해서 두 단체가 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71개국이 약 4천만 대원들이 세계 스카우트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21군데 지방 특수연맹이 발족됐고 약 6천 개 지역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등록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가 1970년대였었는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스카우트 단복 예. 입은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낯설었었거든요.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스카우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1922년도에 조철호 선생님에 의해서 조선 소년군이 창설이 됐고요. 이어서 정성채 선생님에 의해서 적구단 대를 창설이 돼서 두 단체에 의해서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가 이제 98주년, 내후년이면 100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는 일제치하라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총재를 맡아서 청소년들이여 준비하라. 해방과 미래를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이제 청소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본 분들이 보고 독립운동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해갖고 1937년도에는 우리 그 스카우트 단체가 불행하게도 강제 해산을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46년 3월 달에는 우리 스카우트 운동이 재건이 돼서 활발하게 청소년 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사회 많은 지도층, 100번 김부 선생님도 총재를 맡으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교육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1952년도에는 한국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제1회 한국 잼버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아마 심어주는 그런 잼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성장과 교육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자기 스스로
개척,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나 대자연에서 탐험과 모험, 그리고 도전, 그리고 같은 생활 속에서 동료를 배려해주고 청소년이라는 게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른이 돼서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거를 그때 당시 아주 깊이 우리 청소년, 특히 스카우트 운동의 목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 어떤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을 그 강조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에 선서를 넣습니다. 우리도 스카우트 선서 딱 삼지를 넣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관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두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사회에 배려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또 다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에 대해서 양식을 갖는 자기 자신을 갖아서 지혜를 갖는 그런 이 다짐 세 가지 삼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지식도 잘 쌓아야 되고 좀 건강한 체격을 가져야 되고 또 남을 배려는 도덕심을 갖는 이런 게 우리 스카우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총재님은 처음에 어떻게 스카우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예.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시로 왔어요. 제주시에서 와보니까 그때는 신호등이 없을 때인데 도로가에서 사거리에서 학생이 다 어떤 옷을 입고 교통신호로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니까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교통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멋있게 보였고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학교 생활을 끝냈는데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스카우트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야외 활동이잖아요. 공원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스카우트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도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원할 수 있는 나이는 벗어났고 제 지도자로 할 수 없느냐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하면 된다 해서 그때 등록해서 79년도부터 약 40년이 지났죠. 41년 동안 지도자,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날 총재를 맡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 그때 부모님을 좀 졸라서라도 좀 스카우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후회가 좀 듭니다. 예. 근데 그 스카우트계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그 잼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2023년 예. 그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25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예. 어떤 행사입니까? 사실은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세계 잼보리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스카우트 운동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 우리 어떤 한국의 스카우트 운동이 모범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서 또 국위선양도 하고 싶어서 그때 91년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이 잼보리라는 건 1920년도에 런던에서 런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1회 잼보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 야영 대회를 하면서 이름을 잼보리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잼보리라는 이름은 유쾌한 그 활동, 청소년이 재미있는 그런 야외 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시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2011년도 이사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뭘 할 거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스카우트 운동의 핵심인 잼보리를 유치하자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2017년도
세계총회에서 유럽의 폴란드하고 우리 경쟁해서 한국이 당당하게 투표에서 이겨서 우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네, 폴란드랑 경합을 펼쳤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세계 우리 스카우트 회원국의 171개국이 다 참석합니다. 투표를 하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는 유럽 국가고 우리는 아시아 국가고 유럽이 스카우트 가입 국가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다면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한 3년 동안 3개 팀으로 전 세계 대륙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스카우트 운동의 우수성과 또 자연적 환경의 잼버리에 의한 타당성을 홍보했고요. 또 많은 국가 대원들이 오는 데에 우리가 편리성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표가 저희들이 획득하기 어려워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반기문 총장님한테 SOS를 쳤어요. 이 반기문 총장님이 우리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총회에 한번 참석해서 아프리카 대의원들한테 좀 많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더니 회의 승낙해서 제가 모시고 아제르바이잔에 갔습니다. 갔는데 학생 대의원들 일일이 껴안고 사진도 찍어지고 이마에 뽀뽀도 해주시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은 표를 얻어서 획득을 하는데 잼버리 주재국으로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예. 네, 근데 3년이 또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은 아니어 보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당연히 예. 뭐 스카우트겠지만 뭐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이제 3년이 남아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으로는 좀 급하지만 뭐 이제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모든 시설이나 이 지원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청소년 정부 단체가 이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잼버리 준비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참석하는 대원은 스카우트에 등록한 대원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영을 하기 때문에 야영에 적합할 수 있는 한 연령대와 또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이 있는 학생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이나 국내나 중학생 정도 오면 야영 활동이라든지 또 체력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어나가고 활동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인 외적으로나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효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71개국 청소년들이 이 새만금 벌판에서 12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거든요. 행사는 12일이지만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행사 끝나서 일주일 후에도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하면은 8월 달에는 아마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지도자가 되든 사회적 문화적 지도자가 돼서 만났을 때 그 맞춤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2년이 한국 스카우트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총재 재임 기간 중에 의미 있는 해를 맞게 돼서 아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100년이라는 게 사실 쉬운 숫자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스카우트 100년을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은 2023년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를 잘 정리해야 다음 100년도 아주 좀 잘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그 일제 치하에서부터 활동하면서 이 굽이굽이 어려운 거를 역사적으로 잘 조명할 생각입니다. 연도별로 걸어온 자취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다면 앞으로는 영상으로 남기는 이런 선을 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세계 잼버리는 평화 잼버리, 디지털 잼버리 이런 쪽으로 이제 엮어나갈 것이고 그때 온 역사는 우리가 100년을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잘 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본업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네, 지금 기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 점에서 다르다. 네, 본인만의 경영 철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회사 경영이나 청소년 단체 경영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영에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획을 잘 짜야 되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단체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교육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도 학교에 가야 많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앉아있을 수만 없어서 저는 10월 15일부터 우리 잼버리를 해요. 그럼 잼버리 한다면 뭐 야영 밖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디지털 잼버리 하고 있습니다. 29개국 약 5,300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디지털 안에서 야영 대회를 하고 가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교육을 시킨 이적표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튼튼하게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열과성을 다 바쳐서 아마 봉사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스카우트 역사 100년에 이어서 또 다른 100년 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Draw Your Dream이란 말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그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